여러분들이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어깨에 힘을 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대부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저 자세는 사실 웬만한 수작업 하시는 분들도 다 저렇게 하실걸요, 아마? 그쵸? 뭐 수공업 하시는 분들, 구두수리 하시는 분들, 다 이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다들 등받이하고 일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등받이는 원래 쉴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일할 때는 기대지 않아요? 기대지 않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기대지 않는 게 쉴 때. 일하다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쉴 때 기대서 약간 쉬면서 딴 생각하고 사무직 분들이 컴퓨터에 앉으니까 일단 첫 하잖아요. 번째 기대면 안 되고? 기대면 안 됩니다. 기대면 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험한 밀로 살 필요 없네? 숨 쉬면서 오늘 보신 분들은 그거부터, 사실 저도 그 브릿지는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고 누구나 그냥 지금도 하면 언제나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특별한 주제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어디가 아픈가?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저도 수술을 하는 의사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건강 잘 챙기고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의사가 평균 수명이 높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픕니다. 특히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목이나 되게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공부를 한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나 우리 같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일반인들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 일에서 적용해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어떤 작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분이든 간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예로서, 오늘은 주로 제가 같이 나오게 옆에 계신 분이 해주시겠지만, 예로서 그것들을 나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덜 아파질 수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자극을 계속 주면서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해서 안 아파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로 많이 하는 동작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저도 수술하다 많이 아프고, 여기 계신 선생님 수술하다 많이 아프다. 많이 기다리시겠습니다. 저희 김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진호 선생님은 비욘디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 성형외과 전문의시고,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제가 좀 많이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피부 관리 안 해요. 로션도 안 바르고. 아니, 너무 상태가 좋아 보이시는데요, 선생님? 가까이서 보시면 아닌 거 알잖아요. 네, 저랑 같이 대학을 졸업했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개업하신 지가 2009년인가요? 네네, 2009년에. 네, 강남 쪽에서 개업으로서 지금 현재 14년 정도 모발 이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선생님께서 모발 이식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모발 이식하는 자세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 공개하기 싫으실 텐데,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서 김준호 선생님 제가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김준호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발 이식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더 잘 관리하고 안 아프게 사회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팁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선생님께 이제 본격적인 설명은 김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모발 이식을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모발 이식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할 거예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은 고개 다 숙이고 등이 굽고, 그다음에 어깨, 팔 이런 데 많이 쓰고 다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이걸 장시간을 하고 수술이니까 중간에 우리가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플 때 좀 쉬었다 하자가, 사실은 물론 수술할 때도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좀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쉬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을 어쨌든 더 대기시켜야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한 번에 쭉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픈 거 잘 모르잖아요. 그쵸? 수술에는 진짜 이걸 집중해서 하니까 뭐 어깨나 팔이 아픈지 모르다가 수술 딱 끝나고 나오면 이제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누적되니까요. 처음에 젊을 때는 저도 별로 아픈지 몰랐는데 이제 40대 되니까 여기저기가 막 다 고장나더라고요. 그것도 50 아닌가요? 네네, 50이죠. 이제. 너무 50이죠. 아름답게 네, 표현하시네. 네네, 40이 넘어. 네네. 선생님, 그럼 모발 이식 네. 한번 하시면은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이제 전체 수술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수술 준비하고 앞에 모발 분리하고 뭐 이런 중간중간 시간 빼고 제가 수술 딱 집중하는 시간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하루에 보통 한두 개를 하게 됩니다. 한두 개를 하니까 이게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30대 때, 40대 때 초반까지만 해도 뭐 괜찮아, 지치지 않아 하고 달려왔는데 진짜 안 지쳤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한 45? 이때 정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 힘들다라는 거를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여기저기 아프고 근데 이제 다 그렇죠. 뭐 목하고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 근데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직업병인데 근데 이대영 원장님 만나고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고칠 수가 있구나. 저는 이게 야구의 투수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구나. 소모품이구나. 소모품이라서 이제 되게 어깨가 서글퍼지는데. 네네.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제 어깨가 아픈데 왜 우리 투수들, 뭐 야수들 다 운동선수들 다 달고 살듯이 이거는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대현 선생님 만나고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 좀만 하면 고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와, 너 되게 서글픈 생각하셨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도 아파봐서 저는 그러니까 허리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손이 저리면은 그러니까 손이 저리면 이러다가 안 돼요. 수술을 못 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술하다가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면은 이러다가 나도 협착증 수술을 나중에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이 바로 듭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통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말씀드려 저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서 그 경험을 김진원 선생님과 공유하고 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공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좀 이따 모발일 때 김준호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자세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모발 이식이나 어떤 작업을 하신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 김준호 선생님 자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보면 진짜 아플 것 같이 일을 하세요. 안 아플 수가 없는 자세로 일을 하십니다. 네. 일단 모발 이식은 모발이 풍부한 곳에서 모발을 가져다가 이제 모발이 부족한 곳에 옮겨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모발 복제 이런 개념도 지금 이제 막 돼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돼 있지 않고 지금은 어쨌든 자기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이식을 하는 게 모발 이식 수술이고요. 그래서 보통 탈모 부위가 보통 앞머리하고 정수리 쪽이 많죠. 특히 남성분들은. 그리고 머리가 풍부한 곳은 보통 여기 옆하고 뒷머리. 우리 탈모가 심한 분들 보면 옆하고 뒷머리는 남아있잖아요. 우리 탈모 심한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옆하고 뒤는 있어요. 그죠? 앞하고 뒤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세이프 에이리어라고 하는데 여기 세이프 에이리어에서 저희가 모발을 가져와서 부족한 곳에다가 옮겨 놓는 게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의 개념이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가지고 오면은 최초의 생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한 번 생착이 되면은 서바이벌 이어는 어떻게 되는지 생존 기간. 그 두 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이식 저희가 생착률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80, 90%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한 90% 가까이도 최근에는 나오는 것 같고 과거에는 뭐 거의 한 70%, 60% 정도 수준이 평균이었다면 점점점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뭐 8, 90% 정도 수준이 일단 일반적인 것 같고 뭐 사실 좋을 때는 뭐 100%도 나온다고 속으로는 이게 100% 했네 뭐 이럴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평균으로 보면 한 80% 안팎인 것 같고 그러니까 90% 안팎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식한 모발은 그냥 자기 건데 뒷머리의 수명과 같다고 봐요. 물론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뒷머리도 줄어들긴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뭐 여기가 세이프 에리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제일 오래 가는 거니까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식을 젊을 때 여기를 쇽 해놨는데 탈모가 쇽 진행되면 거기만 이렇게 남거든요. 탈모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오히려 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게 오래 가야 수술해놓고 오래 가야 저희가 멱살 안 잡히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이거 줄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옮기는 거라고요? 아, 그쵸. 이제 머리카락은 피부 밑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낭이라고 해서 모발을 생산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발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에서 모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쇽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발을 특히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좀 아시는 분들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모발을 뽑아서 이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머리 뽑아서 요거를 이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주머니를 파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같은 걸로 모발 주머니를 같이 드러내거나 예. 아니면 이제 절개법을 할 때는 모판을 띄어내서 그 주머니를 같이 그 모발하고 같이 분리해서 그걸 이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요 줄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요 뿌리를 이식하게 하게 되는 거죠. 개념 자체를. 근데 그 뿌리가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머리카락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죠. 되게 작고 깊이는 한 5mm, 예. 피부 밑에 5mm 정도 밑에 존재하고 5mm 존재하고 그 모발을 이렇게 싸고 있는 주머니니까 모발보다 조금 크겠죠. 머리카락보다 조금 큰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눈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이 제가 진짜 좋았는데요. 예. 제가 진짜 1.5, 1.5로 거의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의사 중에.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안경을 안 쓰지만 1.5, 1.5였는데 지금은 뭐 진짜 그 확대경을 이만한 걸 끼고 수술을 하고 저희가 또 모발 분리할 때 현미경을 쓰거든요. 20배, 그러니까 확대경은 한 10배, 그다음에 현미경은 한 20배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면 진짜 눈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눈이 지금도 사실 그냥 안경을 안 쓰는 이유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에요. 진짜 잘 안 보고 있는데 눈이 많이 망가져요. 맞아요. 예. 노동 강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노동 강도가. 모발 이식 수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 수술로는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수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우리 그 흉부외과나 뭐 그 이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간 이식, 뭐 심장 이식 혹은 뭐 뇌 수술 하시는 선생님들 뭐 12시간씩 수술하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사실 매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매일 하시진 않잖아요. 전 그것보다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빈도는 저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이 같은 자세를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게 저는 오래 하는 것보다 루틴이 관절에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루틴으로 안 좋은 걸 계속하는 거죠. 예,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맞아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게 좀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하면은 무릎이랑 어깨 떨어지는 힘이 반반이 되는데 그냥 한 가지 동작만 계속하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맞아요. 예, 상당히 제가 의사로 봤을 때 육체적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길어요. 근데 선생님은 수술 시간 이제 주로 이제 허리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보통 차이 되게 큽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심하면 두세 개? 다섯 마디 할 때도 있고 두 마디 유압할 때도 있고 세 마디 유압할 때도 있기 때문에 수술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릴렉스 선생님 자세보다 훨씬 더 편안한 자세로 저는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예,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하시니까. 예, 내시경으로 하고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고 저는 선생님 팔도 상당히 그러니까 팔에도 저는 어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어깨에 힘을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대부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드리는 설명인데 환자분들이 가슴을 피라고 하면 어깨에 힘을 줘서 가슴을 피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럼 팔에 힘을 쓰는 순간 어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펴야 되는데 이걸 어깨에 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이 펴져야 됩니다. 그러면 등 쪽에 기립근 쪽을 이용해서 등 쪽 날개뼈 사이의 근육을 이용해서 살짝 조여주고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약간만 쓰고 팔에는 거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어깨를 펴셔야 됩니다. 이게 결코 이렇게 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키는 거는 어깨 쪽에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목이 앞으로 나오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이 나옵니다. 밸런스상.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힘을 빼고 저는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손 자체도 저는 그냥 손에 팔에도 힘을 줄이기 위해서요. 여기 내시경 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마우니터를 살짝 치워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척추 내시경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잖아요. 이거 높이를 조절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깨가 충분히 힘을 빼고 벌어져 있고
이걸 여기다 걸면은 전체적으로 어디에도 힘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등 쪽에 언제나 견갑골 사이에 또 하나의 코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견갑골 사이에 약간의 힘을 준다, 강한 힘이 아니라 힘을 준다는 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 쪽을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고요. 팔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저도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술하고 통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정교한 작업하실 때는 원래 손을 정교하게 쓰시는 분들 앵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지가. 예, 지지가 돼 있어야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내시경 수술에 신경 주변을 옆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지지가 돼 있는 형태에서 수술하는 거랑 지지가 안 돼 있는 형태에서 수술하는 게 되게 다르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 클래식 연주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자세는 지속 가능한 자세입니다.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음악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자세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래 해야지 잘하게 되잖아요. 연습도 오래 해야 될 거예요. 네, 오래 해야 잘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프면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 자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수술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내시경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언제나 등 쪽, 그러니까 아랫배랑 등 쪽에 같이 힘을 주고 팔은 어깨 여기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네요. 완전히 떨어져. 여러분들 이게 들면 안 되네요. 들면 안 됩니다. 들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제가 오늘 저희 동기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거북목 이거 똑같습니다. 맞아요. 컴퓨터 할 때도 목이 나오죠. 컴퓨터 할 때도 이게 목이 나오는 팔에 힘이 들어가서 목이 나오는 거예요.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은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키보드를 칠 때 여기가 뭔가 앵커가 있으면은 힘을 뺄 수가 어깨 여기 힘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앵커가 있어야지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윗팔 키보드를 쪽에 근데 들고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받칠 거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키보드 받침대 같은 거. 받칠 거 손목을 받쳐가지고 여기다 걸고 치면은 윗팔에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받쳐서 이게 빠지면은 여기가 힘이 빠지면 목이 앞으로 나오는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랫배에 힘주고 숨을 쉬고 또 똑같이 견갑골 살을 살짝 조여주는 그쪽에 힘을 준다는 인지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앵커하고 어깨가 등 근육으로 등을 벌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있고 근데 일을 하겠어요? 집중이 안 돼. 근데 원칙적으로 제가 이거를 원래 훈련을 시킬 때는 단계적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척추한테 재활시킬 때는 아랫배에 힘을 줘서 숨을 쉬는 걸 먼저 만들고 아랫배에 힘을 줄 때 허벅다리 같이 힘이 들어가게 커플링이 되고 그 다음에 등 쪽 근육에 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지를 만들면 펴지는 거고 팔을 쓰는 동작에서는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손을 앵커를 해야 된다.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손을 앵커를 해야 합니다. 팔을 여기에 힘이 빠져야지 결국 목이 안 아파지는 거지. 이걸 어떤 식으로 거죽에서 보이는 자세를 이렇게 이 팔에 힘을 써서 어깨를 피는 순간 핀 게 아닙니다. 그냥 팔에 힘을 쓰면 이게 다시 풀려버려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코어. 네. 일단 네. 그래서 하여튼 뿌리를 옮기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 절개법, 비절개법 두 가지로 나눠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절개법은 이제 저 위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판을 모판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얇은 피부판을 한 1cm 정도 폭을 한 20cm, 모발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20-30cm 정도 이렇게 해서 뒷머리에서 길게 띄어서 모발이 붙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오죠. 그리고 뒤에 피부판 빈 곳은 저희 보이시지만 이제 꼬매게 돼요. 이렇게 꼬매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으로 된 흉터가 머릿속에 생기는데 이제 머리를 깎으시면은 사실 꼬맨 자국이 보이고, 근데 머리를 기르시면 이제 안 보이고 이런 거고, 이게 절개법이고요. 비절개법은 이제 조그만 우리 치과에서 왜 우리 실치발 신경치료 같은 거 할 때 윙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통으로 안이 비어 있어서 모발을 저희가 이제 원통으로 하나씩 뽑아내서 하는 수술이 이제 비절개법입니다. 다 뽑으면 여기가 공터가 될 테니까 다 뽑진 않고요. 보통 한 10개 모발이 있으면 한 3, 4개 정도를 뽑고 7개를 남겨서 좀 이제 뽑은 데에서 좀 흔적이 좀 덜 가려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비절개법이고, 보통 절개법은, 절개법 할 때는 이제 그 환자분이 누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비절개법도 환자가 이제 엎드려 계시고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용실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의사가 뒤에서 이렇게 미용실처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그렇게 두 가지 엎드리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거나, 아니면
보고 정면을 보면서 이제 머리카락 잘라주듯이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은 모내기 하는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아래 그림은 골프장에서 그린에 네. 골프 홀 뚫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판을 들어서 네네. 하나씩 옮겨 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제 저희를 놀리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은 너희는 모내기 하는 의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무슨 농부 뭐 이렇게 짓기도 해요. 뭐 압구정 농부, 예. 강남 농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이제 닉네임을 짓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념이 맞아요. 이게.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 모발이식을 하는 이건 뭐 모발이식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 이미지 차이를 보시면 이제 머리숱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머리숱이 이제 나이 들면은 꽤 중요해요. 젊을 때는 뭐 물론 젊은 탈모인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 여예스 선생님도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셨어요. 피부하고 머리빨이라고. 그러니까 머리숱이 적으면 진짜 아무리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쁘고 뭐 몸매가 좋아도 비싼 옷을 입어도 태가 좀 안 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진짜 차이 나요. 머리를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분들 보면 이분하고는 이제 좀 활력이 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으면 왠지 좀 우리가 에너지가 많아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예. 뭐 역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2명인가 빼고 다 머리가 많았대요. 다 머리가 많고 이렇게 붙었을 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대요. 그게 뭐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더 많지 근데 트럼프는 모발 이식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숱이 더 많긴 하지만 이건 좀 근본적으로는 둘 다 머리숱이 없지만 트럼프가 사실 더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바이든은 워낙 나이가 많잖아요. 연세가 차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워낙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또 트럼프가 좀 앞에를 좀 반감도 많이 샀고 뭐 이런 이유지 머리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이미지 차이가 있는 분. 이분은 아마 제가 3장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분하고는 사실 이미지가 이분이 더 늙은 분인데 확실히 뭐 머리가 생기면 훨씬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을 주죠. 정말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또 여성분들은 물론 탈모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마가 넓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커 보이고 뱅 스타일 했을 때 또 머리가 막 갈라져서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마가 M자가 남자처럼 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미용적으로, 여자분들은 좀 미용적인 성형수술의 관점으로서 많이 하고, 남자는 약간 보건수술의 관점으로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이게 이마가 넓은 분들을 좀 내리고, 각진 이마를 좀 줄여주는 이런 수술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채취 자세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 징그러운 부분은 수술 장면을 뺐고 제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환자분이 엎드려 있고 제가 뒤에서 이제 모판을 아마 떼내는 이건 절개법 하고 있는 자세일 겁니다. 근데 이 자세는 5시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와, 진짜 아프시겠네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이게 머리 무게를 완전히 저렇게 목이 앞으로 완전히 나와 계시면은 이거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여기가 등 쪽 근육을 근육 자체가 이걸 따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머리 무게가 오롯이 그 목뼈에 다 떨어지게 뼈에 떨어지는데 이게 오히려 근육이 좀 발달돼 있으시면은 이게 등 쪽 근육이 머리를 조금 잡아 당겨주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등 운동을 많이 해요. 등 근육 운동을 조금 조금 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꺾여 있는 거는 자세로 커버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등 쪽 근육이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강한 근력은 아니지만 그 등 쪽 근육을 쓴다는 인지는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이렇게 확 꺾여 있는 거는 되게 부담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은 좀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각을. 그러니까 자세를 좀 피고 자세를 좀 그러니까 목을 하더라도 똑같이 숙이는데 허리를 자체를 숙이니까. 원래는 원래 가장 효과적인 거는 허리를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고관절을 많이 쓰는 겁니다. 고관절을. 그러니까 골반을 등을 말지 않고 목을 말지 않고 고관절을 굽히면 앞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거 자체를 유지하려면 코어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네요. 배에 힘을 꽉 줘야지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다. 코어가 잘 발달되신 분들은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코어에 힘 쓰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힘 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해버립니다. 선생님은 요거는 선생님 자세에서 보는 시야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코 이렇게 숙여서 하면은 아랫배도 힘이 들어가시고요. 그러네요. 선생님 해보신 바로 허벅다리에도 힘이 들어간 느낌이 바로 나실 거예요. 네네. 이게 하체 운동도 됩니다. 네. 이거는 수술하면서 운동까지. 이건 그냥 이 자세로 앉으시면은 완전 노동이고요. 근데 서서 하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서서 하셔도 저렇게 하시면 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을 받으시기 때문에 서서 하시는 상태에서도 이게 보통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서서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꺾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버티면 되는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리는 거기 허리는 서 있고 여기를 숙이는 거죠. 이렇게 팔은 그렇죠. 근데 이게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해서 턱을 약간 당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실 거예요. 고관절을 꺾어서. 고관절을 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 여기죠. 여기 사타구니 있는데 꺾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하실 겁니다. 목이 이렇게 되어 계시면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목 디스크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래 그 개방성 수술을 하는 척추 의사들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내시경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거 상처를 직접 봐야 되는데 환자가 서 있지 않고서야 저희가 이제 환자가 서서 환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있을 거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발이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좀 약간 더, 그러니까 머리가 크지는 않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갈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허리 수술은 몸의 크기가 있고 소속한 게 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에서 위에서 밑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옆에서 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 직선 시야로 봐야 됩니다. 직선 시야로 그래야지 그러니까 뼈를 조금 치고 안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개방성으로 척추 수술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대가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실 저희 성형외과도 그렇고 신경외과도 그렇고 정형외과도 그렇고 다 수술하는 과 선생님 중에 목 디스크 없는 사람 없다. 저희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 1년씩 쉬세요. 중간에 한 50대쯤 되시면 한 1년 왜 쉬셔? 물어보면 목 디스크 수술하셨어. 드디어. 이게 되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구나.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아는 지인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요새는 룩배가 각도 현미경, 그러니까 확대경이 좀 꺾여 있는 확대경도 있어가지고 잔망경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쓰기가 어려우시다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만한 확대경을 쓰는데 이게 제가 10배짜리 확대경 쓰는데 이거는 안 나왔어요. 이게 꺾인 게. 이게 꺾인 게 한 2-3배? 한 5배까지는 제가 나온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보고 싶은 욕심에 그러니까 10배 쓰면 왠지 더 수술을 잘하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로서 오래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둘 중에 이 자세를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좀 잔망경 같은 확대경을 좀 생각하는 걸 한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관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선생님은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척추 수술은 이게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폭이 커서. 우리는 여기니까. 가까우니까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코어를 쓰고 머리랑 이걸 많이 쓰지 말고. 어쩌면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일 때 무릎 밑에 받침 같은 걸 만들어서 무릎으로 기대는 거죠. 무릎으로 살짝 기대면서 이렇게 무릎을 살짝 기대면서 엉덩이 약간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더 유지하기가 좋거든요.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그냥 고관절만 굽히려고 하면은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굽히면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무릎을 더 굽혀야 그러니까 무릎을 약간 굽혔는데 무릎까지 굽히면 너무 체력 소모가 크니까 약간 그 우리 벌 받는 자세 기마 자세가 돼버려요. 그럼 무릎 밑에 앞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안 넘어지게 뭔가를 좀 받치고 무릎을 살짝 그게 기댄 상태에서 하시면은 선생님 제가 모르긴 하겠는데 저렇게 1시간 계실 때 20분씩 한 번씩 20분에 한 번씩 자세 전환만 하셔도 도움이 되는군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은 그 마지막에 힘의 퍼센트를 몇 퍼센트만 줄여도 망가지는 거 왕창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게 1시간 있으면 실질적으로 망가지는 건 마지막 1-20분이 다 망가질 거거든요. 맞아요. 견디다. 네, 견디다. 마지막 1-20분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을
수술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네. 어떠실까.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술자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 자세는 사실 웬만한 수작업 하시는 분들도 다 저렇게 하실걸요, 아마? 그쵸? 다 해당돼요. 사실 저희가 오늘 수술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뭐 수공업 하시는 분들, 구두수리 하시는 분들, 뭐 다 이거죠. 그쵸. 네, 다 예민하게 이거죠. 손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들어서 하실 게 아니라 어디 네. 놓고 하시는 작업은 결국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등을 여기. 세우란 얘기죠. 결국 척추가 하나로 연결된 척추가 꺾이면 머리와 등이 꺾이면 안 되는 거고. 굽히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굽히지 이게 등을 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말지 말고 예. 등은 세우고 이걸 약간 이 고관절이나 무릎을 사용해서 약간 조절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수명을 많이 늘리실 거라고 봅니다. 아유,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와. 두 번째 자세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뭐 다 비슷한 자세들이라, 선생님께서 뭐 보시면 결국 다 똑같네요. 뭐, 그죠? 고개를 파묻고, 등이 굽고, 근데 허리랑 다리는 이렇게 보시면 골반은 서 있죠. 예. 와. 반대로 해야겠네요. 예. 그죠? 네. 이거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제일 그 유효한 방법은 선생님이 일하시는 자세를 보면 네네. 무릎 앞에 뭔가 받칠 게 있으셔야지.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고관절만 네네. 굽히려면은 힘드니까. 체력도 기댈 수 있는. 예, 무릎을 앞으로 기댈 수 있는 게 좀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면서 목이 펴지실 거예요. 그러면 기대면 쓸 수. 예,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아랫배만 힘줘서 버틸 수가 있는데 기대는 게 없으면 다리까지 힘을 줘야 되니까 너무 체중 신경 분산이 많이 되셔서 네.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하실 때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조금 근데 진짜 아프시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비슷해요. 그죠? 이식하고 채취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 결국은 그래서 2-3시간을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식할 때 이제 앉아서 하거든요. 예, 이식할 예. 때는 앉아서 하는데 예. 그래도 좀 낫죠. 아까보다는 좀 낫나요? 아까보다 조금 저게 저 낫네요. 10배짜리 이제 확대경 끼고 하는 건데 이제 예, 환자분 두피에 이제 막 구멍 내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선생님도 많이 하셔서 팔 내리려고 되게 노력해요. 팔을 되게 내리려고 그러니까 노력해요, 되게. 그러니까 몸통에 팔이 붙어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깨도 앞으로 안 가려고 선생님이 제어하고 계신 게 보이세요. 네. 다 그런 것들은 되게 괜찮은데 여전히 여기를 조금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엔 이 정도 자세면은요 너무 오래 하셔야 되니까 힘드니까 의자에 기대고 싶어서. 맞아, 기대고 있죠. 네, 기대고 싶어서. 기대고 있습니다. 네, 기대고 싶어서 목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게 저희가 예. 구경이 크면 아시겠죠, 선생님은 이게 구경이 크면은 초점이 맞는 거리가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하고 제가 요 자세, 여기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편하려고 이제 막 몸을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요게 조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초점 맞는, 마우스를 보면 이렇게 보나 우리가 조절이 똑같잖아요. 눈에서는. 예. 근데 이제 저 확대경을 끼면 딱 여기서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초점이 금방, 조금만 해도 막 뿌얘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좀 오래 하셔야 된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도 목에 계속 힘이 집중이 되니까 이거를 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자를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등받이를 기대지 않는 상태에서 밸런스를 만들어요. 등받이를 기대는 순간 무너지는군요. 목이 꺾입니다. 등받이를 기대는 건 이게 뒤로 가잖아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꺾이겠죠? 아니, 근데 등받이를, 다들 등받이 하고 일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등받이, 여기 질문도 들어왔었는데요. 네네. 등받이는 원래 쉴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일할 때는 기대지 않아요? 기대지 않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기대지 않고 쉴 때. 네. 일하다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쉴 때 기대서 약간 쉬면서 딴 생각하고 좀 휴식해야지. 원래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픈 겁니다. 등받이를 기대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등받이를 기대면은 목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등받이를 기대는 순간 목이 앞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질문 주셨는데 컴퓨터 업무 때 거북목 증상, 목 통증이 심해서 기능성 의자 구매 고민 중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되게 하그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허먼 밀러 뭐 약간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의사들이 요추 전만을 잘 만들어줘서 쉴 때는 되게 좋은데. 충분히 쉬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도 계속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로 컴퓨터를 치는 순간에 이거 등을 기대고 치면 목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대면 당연히 목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등을 기대면 목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엔 더 부담해서 기대지 않고 기대지 않고 평소에 아랫배에 힘주고 숨쉬는 운동, 코어를 많이 기르셔서 일하실 때는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어깨를 충분히 벌리셔서 여기 견갑골 사이에 힘을 줘서 팔을 적정량 벌리고 손목도 앵커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목이 더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하는 분들보다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무직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일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키보드를 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물통. 물통. 제가 아니 키보드를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신다고 쳤을 때 옆면을 살짝 보여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직 분들이 컴퓨터에 앉으니까 일단 첫 번째 기대면 안 되고 기대면 안 됩니다. 기대면 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허먼 밀러 살 필요 없네. 예, 저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아니 등을 기대는 순간 목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이 확 꺾여 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김진원 선생님 수술하시는 자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저렇게 돼 있으면 목이 아플 것 같잖아요. 김진원 선생님 좀 꺾여 있으면은. 근데 등을 기대고 컴퓨터를 하면은 목이 이렇게 확 꺾여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자동으로 그냥 아예 안 닿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안 닿은 상태에서 약간 느낌을 주고 이 상태에서 뭐 쿠션 같은 걸 조금 대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걸 유지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띄워야 됩니다. 일하시는 컴퓨터를 치는 것 자체는 등을 띄워야 돼요. 예,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가는데 등을 띄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목이 같이 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띄우고 몸 자체가 수직면상에서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을 굽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네요. 예, 고관절이 약간, 굽혀져 있어야지 팔을 내밀었을 때 목이 안 나옵니다. 고관절이 안 굽혀지고 팔을 내밀면 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관절이 약간 굽혀지면 팔을 내밀었을 때 목이 안 나와요. 그리고 팔 자체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여기 위팔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앞으로 나가 느껴집니다. 어깨가 이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면 이걸 그냥 받쳐서 쓰시면은 물통 같은 거 제가 받쳤죠? 그럼 이게 팔에서 떨어진 힘이 변하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받치고 쓰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세로 컴퓨터를 하시게 되면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팔 밑에 제가 아까 제 수술을 하면서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앵커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술한다고 말씀드렸죠. 손가락으로 지지를 해서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공중에 떠서 수술하면 힘든 거고 뭐 작업도 그렇고 항상 어디 지지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항상 그러니까 보통 수공업 하시는 거나 수작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지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선생님들도 이런 지지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공중에 떠가서 하면은 수술의 정확도에도 악영향이 있고요. 아니 글씨를 써본다고 생각하셔도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씨를 이렇게 써보세요. 공중에 떠서. 그리고 대고 써보세요. 당연히 대고 쓰는 게 훨씬 정밀하고 팔이 덜 아프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작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의자를 사는 것보다는 절대로 컴퓨터를 치실 때는 자세. 고관절을 굽히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닿으면 안 됩니다. 등이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깨를 억지로 피는 게 아니라 팔이 컴퓨터를 충분히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 이렇게 놀렸을 때 더 안 숙여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다 뭘 받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 상태를 노력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목 통증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저는 2, 3일 안에. 아니, 키보드 받침대도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는데 그런 걸 좀 사야겠네요.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높이가 자기마다 다르니까요. 그 키보드 받침, 자기 어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높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뭐 기성품을 사기보다는 뭐 이런 물통이어도 좋고요. 수건이어도 괜찮으니까
내 높이에 맞는 상태를 봐가지고 그거가 잘 재현될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들을 뭐 폼 롤러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맞추시는 게 자기 몸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기성품 키보드 팔 받침은 너무 낮아서 보통 어깨에 힘을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까지는 잘 아니에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꽤 높이 올라와 있어야지 여기에 힘을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바닥에 이걸 붙이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힘이 더 적습니다. 이거를 바닥에 받치고 우리가 치잖아요. 요거보다는 이게 팔의 힘이 더 적습니다. 이게 더 편해집니다.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좀 링크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하나 좀 찾으셔서 쓰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거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받치는 것보다는 여기에 받치는 게 팔이 더 편안합니다. 어깨에 여기 힘이 더 줄어듭니다. 그 말씀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말씀이 코어 운동 추천해 주셨는데, 코어 운동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코어 자체를 운동이라기보다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린 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가 원래는 호흡근입니다. 그래서 호흡근은 숨을 쉴 때 빼고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근력 운동이나 껍데기를 쓰는 근육들을 같이 하면서 코어도 같이 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프랭크 운동은 순수 코어 운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인 코어는 복횡근, 횡격막, 그리고 그 기립근, 그리고 다혈근, 그리고 골반 기저근인데 일반적으로는 프랭크 운동은 상체를 쓰잖아요. 이거 코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체랑 배랑 연결하는 건 코어 운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반 기저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하체를 쓰는 운동은 코어인데 프랭크 운동 자체는 코어 운동 중에 하나이지만 코어만 단련하는 게 아니고 상체랑 상체 거죽근과 코어를 같이 연결하는 근육이어서요. 운동 단계에 따라 다른데 최초로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아랫배에 힘주고 숨 쉬는 습관이고요. 그게 되면 아랫배에 힘을 주는 인지가 느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게 허벅지랑 잘 허벅지까지 힘을 주는 인지가 되면은 아랫배 힘주고 걷는 연습, 아랫배 힘주고 걷는 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브릿지 정도 하고, 브릿지 정도가 잘 되면 뭐예요? 브릿지 운동이 엉덩이 드는 운동입니다. 네네네. 누워서 무릎 굽히고 엉덩이를 드는 운동이 네, 브릿지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네. 근데 그 브릿지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코어 운동이면서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윗무릎 일으키기 할 때 윗배가 힘이 들어가죠. 네. 다리 들기 할 땐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죠. 브릿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브릿지가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허벅지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 코어 운동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역도 선수도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코어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아까 말씀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숙이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코어에 힘을 잘 쓰는 게 근력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어를 어떻게 운동으로 기른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코어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를 만들어서 언제나 코어를 유지하면서 코어에 힘을 주면서 일상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얘기를 저한테 하라고. 근데 이틀 하다가 또 까먹어요. 하다가 그냥 또 오늘 뵈니까 제가 맞다.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안 했네. 이렇게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맨날 말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지라는 게 이게 따로 신경을 쓰면 이게 계속 신경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숨 쉬는 거랑 연관시켜서 이걸 습관을 만들면 지속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어차피 다른 일에 숨 쉬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신경을 약간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걸 누가 신경을 써요? 아유 왜 숨 쉬는 거 신경 쓰지? 내가 숨을 이렇게 쉬어야지.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숨을 이렇게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금방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버텨야지 하면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기로 했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재현성이 좋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주는 이 느낌으로 숨을 쉬어야지. 근데 이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느낌으로 숙이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안 됩니다. 말스님의 코어 운동 추천 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코어 운동 정리를 간단하게 쇼츠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코어 운동 추천은 운동으로서는 저는
아까 브릿지 정도 네.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아랫배 힘주고 숨쉬기,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아랫배 힘주고 걷기,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달리기. 아랫배 힘주고 달리기. 네. 달리기 하면 무조건 코어 힘. 달리기가 원래 최고의 코어 운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래 못해서 그렇지. 최고의 코어 운동이고 보통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대부분 다 시키는 게 네. 우리나라 달리기 많이 시키는 게 그걸 코어 단련이라는 생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코어 단련이 되는 게 달리기가 아주 강력한 코어 운동입니다. 달리기 그 다음에 저는 프랭크 정도 말씀드립니다. 프랭크는 기본적으로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안 아프려고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랭크는 네네. 기본적으로는. 푸스공주님이 그러니까 탈모는 젊은 사람도 걸리나요? 그럼요. 탈모 보시면 20대 분들도 있잖아요. 20대 분들도 요새 점점 젊은 탈모인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40대 때 탈모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은 왜 20살인데 생겼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식단도 굉장히 좀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서구적인 좀 고기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이 탈모를 좀 빨리 일으키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많이 걸리는데, 젊은 분들이 많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꼭 근데 병원에 가세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약 먹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약 먹거나 아니면 탈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샴푸 바꾸고 뭐 이상한 거 하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오세요. 샴푸 바꾸고 검은콩 먹고 뭐 바르고 하다가 민간요법 쓰시다가 3년, 4년 걸려서 오면 꽤 많이 진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오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 약을 먹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네,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약을 먹으면. 일부 좋은 분은 더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최소한 더 나빠지는 거는 최대한 억제하는 거죠. 물론 먹어도 진행되는 분도 있지만 먹으면 그래 훨씬 천천히 진행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탈모 약이든 탈모 치료든 그런 것들을 빠른 나이, 그러니까 초창기 하실수록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에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일단 좀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걸리기 시도하세요. 그럼 괜히 나중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문제는 돈이 들어서 해결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도 해결이 다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가 복원시키는데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로 한 방에 끝내야지 분들이 많으세요. 나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지내다가. 나 그냥 데리고 약도 싫고, 약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도 싫고 다 싫고, 나 나중에 모발이 시켜야지.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어깨 막 쓰다가 선생님한테 수술 받아야지. 이거랑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쓰다가 아니라 생활 습관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재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근육 운동 하세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등 운동을, 등이 너무 아파서, 이게 하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 엄청 무거운 무게를 들진 않지만,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아픈 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느끼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잘 많이 못 합니다.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관절을 숙이는 그게 어느 정도 전제가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는 헬스 챔피언이어도 목이 힘들어요. 못 견디실 것 같습니다. 못 견디실 것 같고. 선생님은 운동해요? 왜 나만 물어봐요? 저는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어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다 제가 인지를 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걸어도 이게 아랫배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허벅다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언제나 허벅다리 당기는 느낌이 나고, 그 상태에서 요새는 제가 언제나 등 쪽까지 같이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랑 등 쪽을 힘을 주는 거 같이 습관을 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증을 잡는 데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우선입니다. 일상생활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서 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문제는 운동하기도 어려운 게 있는데, 물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들의 밸런스가 조금 바뀌어서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선생님이나 저같이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운동한다고 원래 일하던 자세에 영향을 못 줘요. 아까 말씀하신 코어, 아랫배 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렇게 진료하시면서 하신대요. 이대영 원장님은 얘기해보면
진료하시거나 수술할 때 그게 거의 하루의 반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아랫배에 힘주고 있는 거니까 엄청 코어 운동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따라하려고 하다 이틀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 코어에 힘주기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힘을 줘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힘 주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한테 코어 운동이고 아랫배 힘주고 호흡 가르쳐 드리면 자꾸 숨을 차보려고 그러시고 복압을 쓰려고 하는데 복압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 깨지면은 숨을 참고 우리가 몇 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속 가능한 일에서 선생님은 수술할 때 외래 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술할 때 외래 볼 때 이 습관을 얼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얼만큼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지를. 그럼 예를 들면 주부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뭐 그 가정 일 하실 때 청소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할 때 요리하시거나 이럴 때 힘 주고 하시고 그 호흡할 때 당연하죠.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아프신 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등을 말고 있잖아요. 저도 등을 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언제나 말아야 되고요. 이게 평소에 코어 운동이 단련이 됐으면 하체, 허벅다리 근력이 강하면은 약간 숙일 때 등을 안 말고 약간 기마 자세를 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근력 운동이 안 돼 계시면 언제나 등을 마시는 가정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게 협착증이 빨리 오고 허리가 빨리 망가지시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에 힘을 주는 게 제일 기본이니까 숨 쉬면서 배 오늘 보신 분들은 그거부터 사실 저도 뭐 허벅지랑 아까 말씀하신 브릿지는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고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언제나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습관을 들이면 자세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도 좋게 하고 힘도 줄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 다 안 됩니다. 배 힘. 내가 배에 힘주고 숨을 쉬겠다. 근데 배가 그 생각보다 미치라면서요? 예, 상당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배가 아니라 저 밑에 어떻게 보면 그 사타구니보다 약간 위 쪽에 맞습니다. 힘을 이렇게 주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선생님 습관되셔서 그럴지 몰라도 이게 그리고 힘을 어느 정도 강도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절대로 세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힘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만 계속 꾸준히 느껴주시면 되는 거지 이걸 힘을 세게 준다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반 정경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힘을 너무 세게 줘서 골반 후경사를 만들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걸 근력 운동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호흡근이나 골반근이나 다 4개가 적절하게 수축해서 그냥 원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힘을 세게 주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힘을 주다 보면 이게 허벅다리 쪽까지 같이 힘을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힘을 너무 세게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랫배랑 항문 쪽에 계속 힘을 같이 주시게 되면 이게 골반이 후경사로 돌아버립니다. 항문에는 또 힘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잘 되면 처음에는 원래는 골반 정경사를 잡는 목적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윗배랑 항문에 힘을 줘서 골반 정경사를 처음엔 잡게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면은 항문에 힘을 주지 않아도 골반 정경사가 저절로 잡힙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허벅다리 쪽에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허벅다리. 예, 그럼 이제 코어가 하체랑 연결되는 그런 쪽에 인지로 가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걷게 되면은 자세가 저절로 발라지고 코어가 길러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그림이나 뭐 이게 영상으로 만드신 거 있어요?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은 그러니까 저도 막 겨우 알았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여기에 힘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네네네. 지금 오늘 한 6만 좀 넘었습니다. 6만 넘었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의학 상식, 특히 저는 탈모 쪽 상식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 사실 되게 좀 오래됐는데요. 대단한 업적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더니, 그러니까 의사들로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걸로 구독 수가 많은 채널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본격적으로 자기 의학적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것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 이 정도 유튜브 채널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노력 많이 해오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아니,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편하게 똑같아요. 이대영 원장님도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하고요. 오늘 김진호 선생님께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네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게. 네. 탈모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를 때요. 그러니까 진짜 증상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한번 꼭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선생님들이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혼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되게 허송세월 하시고 오시면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민 마시고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막 바가지 씌우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시키지 않으니까 얘기 들으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얘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진심 느껴지네요. 네, 안타까워하시는 진짜입니다. 마음이.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 3시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